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시대에 있어 유권자는 우리의 대표가 우리의 민의를 얼마나 잘 수용해서 실행하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하고 선출해야 되겠습니다. JCN에서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북구청장 후보자 순서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북구청장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선거에 출마하신 출마의 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동권입니다. 우리 북구는 신설된 이래 소외되고 발전되지 못한 측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8년 제가 구청장으로 당선된 후 4년간 북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성과로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의료원을 유치한 것을 비롯해서 기박산성, 역사공원 등을 조성했습니다. 또 우리가 북구가 더 안전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공직생활 30년 동안 경찰, 지방자치의 중심 서울시와 국정의 중심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은 저 이동근이 갖고 있는 큰 자산입니다. 또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등의 웬만한 중심 정치인 못지않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 이동근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많고 연속성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저 이동근의 재선이 꼭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중단 없는 행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자, 이번에 공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폐선도시 중심의 정원도시 조성이라는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간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 때문에 도시 발전에도 방해 요소가 많았었는데 이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중에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철도와 달천철장의 역사를 연계한 지역 정체성을 담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난 100년간 도시를 남북축으로 갈라놓았던 철도 용지가 사라지면서 축구장 400여 개가 넘는 규모의 폐선부지가 생겨났습니다. 이 폐선부지를 중심으로 명촌 전 명품길과 화북전력의 4개 정원 등의 조성과 함께 정원도시를 구성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방정원을 조성해서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외곽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 제한 구역을 완화하는 등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계역 인근에는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에 있고요. 또 달천철장은 철 생산의 중심지로서 역사의 공간이고 또 울산 산업 발전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문화재로서의 정체성을 또 확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달천 철장 이른에 달천 미술공원을 조성하면서 불꽃 조형물 사업을 추진하고 달천 철장, 기박산성, 봉수대로 이어지는 문화 역사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선부지를 활용한 정원 도시와 달천 철장의 역사를 연계한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틀로 연계돼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 정체성 부분도 잊지 않으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라는 그런 말씀이군요. 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이었던가요? 지난해? 예, 그렇습니다. 울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내용이 울산공항 존폐에 대한 이슈 제기였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 그 당시 후보는 여기에 대한 내용 부분에 찬성의 입장을 밝히신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때 찬성의 입장보다 어떻게 하면 북구민들이 어떤 재산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줍사 그런 논지로 찬성을 했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울산공항은 한때 140여만 명이 연간 이용했습니다만 지금 6, 70만 명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장래에 외곽순환도로가 완성되고 또 광역교통망이 완성됐을 때
울산 공항 문제는 다시 또 공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존폐 문제는 이제 선거가 끝나야 또 가시화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정부에서는 울산 공항을 확장해서 국제공항으로의 면모를 갖추겠다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발표에 불구하고 저는 일단 확장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를 거치고 울산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수긍하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 북구 입장에서 본다면 소음과 고도 제한 등으로 해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북구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꼭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북구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되고 소음 등으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없는 확장론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공항관리공단 용역 자료를 보면 활주를 확장할 경우에는 동천강 이설과 또 동천강 서로 공사를 하는데 비용만 해도 거의 3천억 정도 소요된다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석유화학 상공에서 착륙 시도 등 안전사고 문제, 그 다음에 더구나 명촌 진장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모든 걸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수기 과정에서 북구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는 걸 밝히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일부에서는 고도 제한을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신빙성이 상당 부분 없습니다. 북구 입장에서 보면요. 네. 중구는 장애 표면 구역이라고 해서 고도 제한 완화가 일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북구는 진출입 표면 구역이죠. 비행기가 접근하는 곳이다 이거죠. 이 착륙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중국하고 달리.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도 제한 완화 규정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의 공항이 이전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족이지만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후보 모 후보는 울산 공항의 고도 제한을 공약으로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울산 공항을 확장하기도 발표했죠. 신정부에서. 네네. 그렇다면 공항을 확장하면서 고도 제한을 완화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논리적 모순이죠. 그래서 대통령 신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장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봅니다. 네네. 네. 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고 네. 실제 살고 계시는 북구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네.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 많고 탈 많은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동 관광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사실 조금 이제 진행이 되었다고 해도 20년째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북구청장 선거 때만 되면 이게 꼭 공약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대로 된 부분들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동 관광단지는 137만 제곱미터로서 8개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 20만 제곱미터를 우선 롯데와 뽀로로 리조트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부지 매입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 부분만큼은 이번 올 6월 달부터 아마 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10만 제곱미터 개발은 울산 도시공사가 공영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려면 외곽순환도로 고속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곽순환도로 중에 농소 강동안 구간 도로가 준공된다면 경부 고속도로에서 강동까지 1시간 걸리던 것이 한 20분 이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강동을 쉽게 방문할 수 있게 되고 울산 북구뿐만 아니고 울산 시민들 모두가 즐길 곳이 부족하여 외지로 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하고 강동 지역에서 어떤 국한된 공간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강동 관광단지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행정이 부족했거나 또 어떤 민간 자본 유치가 어려웠거나 그런 게 원인이었고 또 경기 침체 부분도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 단계에서 관광 개발법이 개정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체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전 인터뷰 자료를 제가 보면서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을 예. 이 강동 관광 산업단지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도 예. 많으시고 생각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본선 대진표를 보면 울산에서 유일하게 3파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박찬동 후보, 정의당 김진영 후보와 비교해 볼 때, 자, 이동건 후보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두 분 다 경쟁자이지만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두 분은 또 특히 일찍 정치를 시작했고 단년간에 걸친 지방 의원 생활을 한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와 뭐 청와대 등 일한 경험이 행정 경험이 많다는 것이죠. 이때 현장에서 주민과 많은 소통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에 당선된 뒤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중점을 많이 두었죠. 그래서 속 시원한 사이다 데이다 뭐 라이브 톡톡이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북구의 팔개동 민원 현장을 쉼없이 다녔고 주민들의 도움으로 상당한 성과도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현장 소통 능력은 두 분보다 제가 훨씬 낫다. 네. 이런 자평을 해봅니다. 네네. 북구 발전을 위해서 우수한 북구청 공무원을 이끄는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어떤 전문성이 조금 있어야 우리 직원들이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타 후보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지 않느냐. 그걸 소통과 경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현재 북구가 극복할 최우선 과제,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정도 거기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고 해결책도 말씀을 해주시죠. 한 가지만 말씀하라고 하니까 네. 많은데 아쉽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정원도시 우리 폐선부지를 통해서 정원도시 만드는 것 등등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당장 추진해야 될 과제는 울산의료원, 공공의료원이죠. 이게 빨리 조기에 확정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울산에 공공의료원이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 주민뿐만 아니고 울산 시민 모두가 새삼 인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제2공공의료원까지 설치를 하겠다는 이런 상황이고,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울산하고 광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500병상 22개 진료과 100여 명의 전문의와 500여 명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공공의료원 계획을 확정했고, 북구 창평동에 공공의료원을 부지를 확정하고 거기에 유치를 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창평동에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면 여기에 인근 지역에 유관기관을 유치하고 보건의료복지를 넘어서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공공의료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확정이 되었었고요. 이 창평동의 부지도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조가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 에타 면제 확정이 한 9월 중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민주당과 진보 정당 간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슈가 지금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 며칠 전에 정의당 김진영 후보에게 타임을 놓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예, 예.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일화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김진영 후보와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단일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죠.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출신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얻는 데는 실패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헤아리지 못하고 부족했다, 이런 반성을 전제하에 어쨌든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난 이후에 4년간 북구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북구의 정주 요건을 개선하려고 했고 또 향후에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새로 유입되는 인구에는 많은 노동자, 서민들이 오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와 어떤 서민을 위한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왔고, 특히 뭐 공공산업 조력은 건립이라든지 여성 친화적인 도시,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노동자, 서민을 포함한 북구 주민들의 어떤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도록 확장해 줄 것인가, 거기에 골몰을 해 왔습니다. 또 뭐 친수환경 조성과 경관을 개선한 매국청 같은 경우도 노동자 서민들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노동자 서민 중심의 북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김진영 후보의 생각과 별반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진영 후보께서는 누구보다 노동자 서민을 위한 애정이 깊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진영의 분열로 몇 년간 피땀 흘려 이룬 공동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거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어떤 정치공학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 세력이 통합하지 못해서 수구 보수 세력에게 어부지를 안겨주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 부분은 서로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번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뜻을 모아서 원팀이 되길 간절하게 요청드리는 것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김진영 후보의 빠른 결단과 신속한 답변을 한 번 더 요청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틀 전부터 이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에 들어가 있고, 예. 네, 지금 27일부터 이제 사전 그렇습니다. 투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남지 않는데도 예, 지금 방송 끝나고 제가 다시 찾아갈 겁니다. 아, 네, 가서 그렇습니다.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청에 이게 노동정책계를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노동존중도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 제시를 하셨습니다. 특히 저 북구하고 동구에서는 노동자 표심이 매우 중요하다. 익히 알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선거 때마다 노동정책이 나옵니다. 예. 차별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상당히 저희는 차별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울산 북구만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낸 지자체는 없을 겁니다.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노총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북구가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언급했지만 북구 노동자 어떤 권리 보호와 정진에 대한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노동특보를 내실화한다든지 구 내에 노동정책계를 신설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도 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쭉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그걸 실천에 옮기는 그런 계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된다면 노동 존중 도시 북구가 틀림없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좀 나열하기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야 된다. 대기업 중심보다 네. 부품업체 등등 해서 그런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건 다른 곳은 거의 없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언급한 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이라든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업복이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러 가지 페인팅이라든지 굉장히 좀 악성으로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게 있어요.
일반 세탁소에서 세탁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본인도 끄림칙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세탁소가 굉장히 필요하죠. 공동 세탁소 이런 행태도 있어야 될 것이고 퇴직자 지원센터 확충이 또 필요한 거죠. 지금 저희가 북구만 하더라도 연간 지금 2천여 명이 퇴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북구에서 떠나지 않고 정주 여건이 좋은 북구에 살 수 있도록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실제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쉼터도 조성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그 구청의 입장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필수 고용 노동자, 그 다음에 특수 고용 노동자 이런 분들의 권익을 상당히 또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굉장히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경비, 청소 노동자, 택배 노동자 이런 분들의 어떤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지요. 네네. 지금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돼 있거든요. 이걸 하루빨리 일정 수준 이상 최소한 건강권 보호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소상공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뭐 컨설팅, 뭐 상담 등 여러 가지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구가 어디보다 앞서는 어떤 노동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상당히 많은 노동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퇴직자 지원 부분들은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울산의 인구가 꾸준하게 순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북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역시 도시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이 걸림돌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8.4% 정도 된다고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 도시의 발전만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예, 사실 개발 제한 구역 해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해제하지 않고는 북구의 발전은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몇 년 전 우리 자동차 핵심 부품 사들이 현대자동차 공장 인근인 북구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모와 입실, 외동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죠. 그거 참 아픈 것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가 또 고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갔던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경제 원칙으로 본다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리비를 아끼려면 현대자동차 큰 기업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벌써 10km, 20km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기업 환경이 그만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똑같은 토지가에 그걸 공급을 해줄 그 산단 조성을 한다든지 이게 꼭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그동안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 부지 문제라든지 이걸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북구에 유치하지 못한 뼈아픈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권이 사실은 국토부 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울산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돼야 되는데 우리 다행히 우리 지역에 아까 언급했던 울산 공공의료원이 북구에 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작은 4만 제곱미터만 공공의료원을 짓겠다고 신청했고 그다음 그 위쪽에 북울산역이 있는데 그 앞쪽에다가 복합 환승센터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그 지역도 환승센터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두 곳이 일단 해제를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부울산역 역세권 개발이 조금 박차가 가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굉장히 기대하면서 앞으로 창평지역 91만 평 정도 되죠. 그 전체가 좀 해제됨으로써 그 지역이 핵심 상업지역, 그다음에 문화지역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계획을 또 실천해야 되겠죠. 거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그 동천강 건너쪽에 있는 시래지역, 시래지역이 이제 중구의 장년 첨단 산업지역하고 연결이 딱 돼 있죠. 땅이
그래서 우리 시내 지역 그린벨트가 한 5만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해제가 된다면 우리 어떤 산업단지하고 연관성이 있겠죠. 이 건너쪽에 역세권하고 또 연계도 되고 그 위쪽으로 상안지구도 우리 그린벨트 지역인데 거기도 똑같이 어떤 주거, 교육 이런 ICT 단지 중심으로 간다면 북구는 균형적인 발전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없이는 발전이 어렵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작년에 현대차 노사가 60조 1천여 원의 미래 발전 기금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산업의 어떤 변화 패러다임에 맞추어서 친환경 어떤 전기차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사업 중에 UAM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사업이라든 등와 또 로봇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환에 대응하면서 창평동 인근 또는 시내지구에 이런 신기술이 입지를 한다면 북구 발전은 더 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인구 유입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엄청나게 많으신데 시간을 다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자, 그렇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후보께서 북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설득해 주십시오. 예. 이유보다는 제 각오를 그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북구 역사에 있어서 전진이냐 후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측면에서 선거는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지만 실제는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권위주의에 젖어서 지역 발전을 외면해왔던 말로만 일꾼이라 외친 정치는 더 이상 북구에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4년간 이룬 여러 가지 성과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판단의 근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북구가 북구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기호 1번 이동근 후보는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일꾼 기호 1번 이동근 후보가 자자손손 물려줄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건 북구청장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